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예요. 얼마 전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을 겪게 되어 이 사연을 보내려 합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겪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네와 관련된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시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이 많았고 시골에 있는 넓은 주택에서 혼자 사시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셨어요. 물론 어머님이 연세가 많긴 하셨지만 딱히 아픈 곳 없이 잘 지내셨죠. 그런데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부부가 갑자기 어머님이 혼자 지내시는 게 불안하다고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아무래도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것이 걱정돼 우리 부부가 엄마를 모시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지내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엄마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엄마가 먼저 그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엄마도 내심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실 거예요. 또한 엄마 혼자 지내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게 될까요? 요즘에 엄마를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엄마의 건강도 더 이상 아주 좋지 않아서.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도 난 장남이니까 엄마를 모시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들이 일자리에 대해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먼저 요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버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시더라도 거의 통보와 같은 것이었어요. 저와 남편도 연세가 많은 어머님이 혼자 계시다가 하는 것이어서요. 지내는 것이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마침 아주버님과 형님이 모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모시고 자신들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굳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엄마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럼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거야? 우리 집에서 모셔도 되는데 내가 장남이라 그냥 우리 부부가 엄마네 집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전부터 생각했던 일이기도 하고 이제 더는 미루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굳이 형이랑 형수님이 그 집으로 가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 그냥 엄마를 형 집으로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엄마만 이동하시면 되잖아. 나이 많은 양만들기 바뀌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가서 엄마 모시는 게 낫지? 굳이 엄마를 고생시킬 거 뭐 있겠어. 그리고 우리 집은 좁으니까 우리 부부가 이동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형이랑 형수님이 고생하니까 걱정이지 우리가 고생할 게 뭐 있겠어. 그동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럴 때 엄마는 뭐 하라고 해야 할까? 사실 남편과 저는 항상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주버님이라 갑자기 효자 구는 게 불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식당 다시 보기 시부모님에게 돈 받아 쓰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평소에 효자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서서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 갑자기 철이라 들을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리 집 호떡집만 해서 엄마를 모실 공간도 없고 엄마 집에도 넓은 집에서 지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사업을 몇 번 실패한 적이 있어서 버거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 아버님 집은 매우 오래된 아파트였어요. 따라서 그런 이유로 어머님을 모시는 작은 집에서보다는 두 사람이 살기에 더 나은 큰 집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렇게 아버니의 집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갑자기 왜 전화를 주셨어요? 했더니 어머님은 너희 가면 안 되겠냐? 머리가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 연세가 많아도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지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형님이나 아주버님이 놔두고 나에게 전화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걸었다는 것이었죠. 도와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굳이 멀리 있는 저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형님한테 기회 보셨어요. 병원에 가자고 말씀 좀 해보세요. 머리가 어떻게 어지러우면 머리가 어지러워서 못 걷겠다네. 형님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좀 와줄 수 없냐?
내가 나 좀 어떻게 해줘라. 나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언제나 정정하시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그날은 정말 아픈 사람처럼 안 좋게 들리더라고요. 당장 병원부터 하 같은데 걱정이 되었죠. 형님한테 말씀을 하셨는데도 형님이 병원에 안 데려가요. 어머님 언제부터 머리가 아프셨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형님한테 전화 좀 해볼게요. 아니다. 됐다. 심한 건 아니고 그냥 너희가 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형님이 전화를 걸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셔서 됐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전화를 끊으셔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지러워서 전화를 하셨다는데 그 사실을 형님께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곧장 형님께 전화를 걸었죠. 형님이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어지럽다고 하는데 어머님이랑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동서 어머님이 요즘 기력이 많이 없으셔서 그래.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형님은 어머님이 어지러워한다는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무언가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전화를 빨리 끊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잘 지내시는 거, 맞아요. 정말 병에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형님이 계신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요. 잘 지내시길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네. 우리가 어머님 잘 모셔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 동서는 별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 아니면 어머님 저희가 모실까요? 며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 모셨는데 이제는 저희가 모실까 해서요. 저희는 그래도 되거든요. 지금 다 잘 지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동서는 괜히 나서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니까 형님이 정색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보기엔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보호자로 있는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길 수도 없었죠. 그리고도 며칠은 계속 어머님한테 매일 같이 전화가 왔어요. 어지러워하시고 힘들다고도 하시는데 무슨 일이냐고 여쭤봐도 자세한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어떤 날은 그냥 울기만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전화를 걸어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님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자꾸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시고 걱정돼 병원에도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렇게 둬도 괜찮은 걸까요? 나는 형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 편치 않아 해. 당신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나에게도 전화를 하셨는데 일하느라 정작 받지 못했어요. 자꾸 나에게 오라고 하셨는데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 형이 알아서 한다는데 우리가 너무 참견한 것 같아. 우리 엄마니까 이해해야겠지? 우리한테도 연락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것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건 그래. 어머님께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왜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 무슨 큰 문제라도 있는 거면 어떡해? 이번 주말에 한번 가서 직접 얼굴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계속 우리에게 전화하는 것 보면 이유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도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주말에 우리는 어머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집안 풍경이 아주 이상했어요. 집안의 가구들은 전부 치워져 있고 술 냄새가 집안에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집이 아니라 그냥 무슨 넓은 작업실 같았어요. 근데 대낮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게 가장 이상했죠. 형, 이게 어디서 오는 술 냄새야? 집안에서 술 냄새가 퍼져서 나부터 술을 마셨는지 뭐 술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집안에는 술 냄새가 가득한데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뜯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집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가구랑 물건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아,
엄마가 다니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쉬웠어. 그리고 집도 좀 넓게 이용하고 좋잖아.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아니, 집이 너무 엉망이야. 낯선 집 같아.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아. 무슨 작업실 같아. 넌 뭔 소리냐? 아니야, 여기도 다 사람이 사는 집이야.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 방에 계시던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는 순간 남편과 제가 깜짝 놀라고 말을 놓죠. 엄마가 왜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나? 형, 엄마 걷던 건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근데 왜 갑자기 휠체어를 타야 하는 거니? 엄마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거야? 거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어머니가 며칠 사이에 휠체어를 타고 계신 걸 보니까 기가 막혀버렸어요. 연세가 많으시기는 해도 어디가 특별히 아프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는데 그 며칠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너희랑 아버지는 너무 놀랐어. 아니야. 아버님께서 요즘 기력이 딸린다 하셔서 다리가 후들거린다 하신다고 해서 휠체어 하나 장만하셨어요. 넘어지기는 노인분들은 한 번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지 않다는 것 같아. 안전을 위해서 휠체어를 사신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진 마. 그래서 물건들도 다 치워놓으셨나 봐. 주변에 걸리적거리는 거 없게 타려고 어떻게든 했는데 근데 휠체어를 타야만 해요. 원래 그랬던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휠체어를 타기 시작해서 괜찮은데 남편이 어머님을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자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서 계셔서 날 노려봤어요. 노인들은 가끔 며칠 사이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내가 여기 계속 있으려면 재수 씨를 돌봐주고 있어야 돼. 오늘은 일찍 가라고. 다음에 오면 제대로 대접할 테니까 그때 오라. 그래서 벌써 엄마랑 이야기를 하다 나가야겠어. 왜 벌써 가라고 해? 엄마도 쉬어야 돼. 얘기는 나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엄마 컨디션도 안 좋아 보이니까. 일찍 가시려는 아버님이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았지만 어머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집에 더 있기도 했습니다. 무단하고 이렇게 벌써 가는 것 같아서 나랑 얘기 좀 더 하고 가도 되잖아.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려는데 그때 어머님이 휠체어에서 떨어지시고 맥없이 쓰러지는 어머님의 모습에 남편과 나는 깜짝 놀라서 어머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가만히 있으세요. 왜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엄마, 어지러워서 그러신 거야. 남편과 나는 놀라서 어머님에게 가까이 다가갔다가 아버님과 형님이 막아서려는 두 사람은 어머님이 쓰러지신 모습에 전혀 놀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 자세히 알게 될까 봐 그걸 막으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니까 동서는 이만하고 가. 우리가 알아서 할 게 아니야. 갑자기 저렇게 쓰러지시는 저희가 어떻게 그냥 가요?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지금 어머님이 갑자기 손님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신 것 같아. 우리도 병원 갈 생각이었으니까 동생도 이만하고 가라.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는 거 형님도 알고 계신 거죠? 병원 가시면 어머님 왜 갑자기 거동이 안 되는 건지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쓰러지시면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엑스레이도 꼭 찍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좀 쉬게 해야 해. 빨리. 남편과 저는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영 마음이 찝찝했어. 분명 어머님이 뭔가 말씀하려는 바가 있으시다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아요. 형님과 어머님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 보여요. 병원에 안 모시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돼요? 나는 조금 불안하고 기분이 이상해요. 어머님이 어째서 아주버님 부부로 같이 지내면서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신 어머님이라 좀 더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한 어머님이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형이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 휠체어에 카메라 하나라도 달아볼까? 형이 무슨 짓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알아봐야 이렇게 있어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뒀다간 어떤 일이라도 벌어질 것 같아요. 어머님 댁에 다녀온 후 어머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의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 보이는데 아주버님네 부부는 계속해서 별일 아니라고만 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까 엄마가 휠체어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결정하던 엄마가 갑자기 무슨 휠체어? 난 그 휠체어 타고 있던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고 어머님이 계속 어지럽다고 하신 것도 그렇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것도 그렇고 멀쑥하던 분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전부 의심스럽기만 했어요. 저랑 남편은 소형 카메라를 어머님 휠체어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며칠이 지나서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잠깐 외출한 사이에 어머님 댁으로 올라갔어요. 어머님께서는 휠체어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셨어요. 형님과 아주머님께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어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전에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병원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친 곳은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지면서 다친 곳은 조금 아프실지 몰라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내 걱정 말고 우리 하려는 일을 빨리 끝내고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곧 올 때라고 하고 그러지 말고 먼저 병원에 가라고 했어요. 어지러우신 것이나 쓰러질 때 다친 곳은 확인해야 하잖아요. 병원에 나중에 가셔도 되니까 일단 우리가 하려는 일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말해 주시면 우리 집으로 바로 같이 가겠다고 하셨어요. 모실게요. 너희가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 입으로는 말 못하겠어? 며칠만 기다렸다가 다시 와. 걔네가 외출할 때 내가 다시 연락할게요. 어머님께서 몸에 힘은 다 빠지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시면 괜찮으신 거예요. 며칠 견디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저희는 걱정돼요. 좀 답답해도 기다려. 내가 적당한 때 봐서 연락할 거니까 그냥 기다려줘. 나도 그때까지는 잘 버텨볼 거니까. 걱정 마라. 지금은 내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것만 알아도 돼. 어머님에게 무슨 일이 있기는 분명히 있는 눈치였어요.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시다면 저랑 남편은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의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오늘 아침 외출하고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해서 너희는 낮에 오면 될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어머님이 연락을 주셨고 우리는 다시 어머님 댁을 찾아가서 소형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확인했다가 남편은 뒷목을 잡고 저는 입이 크게 벌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 좀 주세요. 배가 고파서 너무 어려워 머리도 어지럽고 힘이 다 빠진다. 엄마, 우리 이름이 보이지 않아서 조금 참으시면 이따가 줄게요. 조용히 좀 계세요. 어머님께서 배가 고프다고 하셨는데도 형님과 아주머니는 밥을 안 챙겨주고 투덜거렸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님이 배가 고프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어머님을 아무것도 없는 방에 가둬놓아 버렸다고 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형님이 밥그릇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대충 흰밥에 물을 말아 놓은 것을 건네고 있었어요. 그것도 식사라고 주는데 겨우 그것만 먹으면 젊은 사람들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식사도 겨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만 주지 않던가요? 아이 진짜 어머님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셨는데 식사를 줄이던지 해야겠죠? 정말 어머님이 계속 방에만 계시면서 화장실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형님이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구박하는지 영상을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형님을 향해 아주버님이 하는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밥을 너무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얘야, 밥을 줄여야 화장실도 덜 가겠어. 엄마한테 밥 주지 말라든지 해야겠죠? 내가 남의 뒤나 치워주고 이게 무슨 꼴이야, 어머님. 오늘 저녁은 안 드시는 게 좋겠네요. 물이라도 좀 주세요.
점심도 굶었는데 목이 너무 타요. 갈증이 잦구나. 물을 마시면 또 화장실 실수하신 거잖아요. 물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기가 막히는 대화였다. 며칠 사이에 어머님이 기력도 빠지고 표정도 어두워진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미 남편과 저는 그 모습에 울컥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옆에 두고 나누는 대화가 더 기가 막혔어요. 다음 주면 확실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한동안은 말하지 말자고. 왜 요양원에 가는 걸 비밀로 하려는 거야? 그게도 이상하지 않아. 며칠 모시지도 않았는데 바로 요양원 보냈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집 갖는 명분이 안 생기죠. 그래도 몇 달은 모시고 있었던 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요양원 보내주신 거로 하자고 그래? 그쯤 돼서 우리가 집 갖겠다고 하면 동선에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네. 그리고 당신이 장난이잖아. 어머님 집 좀 갈게 자기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 작업하기에 이 집이 좋다. 우리 이제 정말 돈을 벌어야 해. 벌써 들뜨면서 좋아하지 말고 빨리 일이나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만큼 쌓였어. 그래, 우리 작업을 많이 해서 이번에 돈 제대로 벌어보자. 확실히 집이 넓어서 작업하기가 편해. 우리 집은 너무 좁고 혹시나 우리 집에서 술 냄새 나는 걸 옆집에서 항소라도 하나 봐. 마음 조였는데 여기 너무 좋아. 그니까 내가 이 집으로 오자고 한 게 잘했지?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여기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진작에 일할 걸 그랬으면 이미 돈방 안에서 앉아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형 카메라로 본 집안에는 거실에 양주들이 잔뜩 쌓여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양주들을 모아 새 양주로 위장시키고 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식품위생법을 어긴 엄연한 불법 행위였고 그 작업을 하기 위해 넓은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는 평소에도 작았으며 술 냄새가 너무 새어나가서 주변에서 알게 될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어머님의 집에서 가짜 양주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어머님의 집은 더 넓고 작업하기 좋았기 때문이죠. 집안이 텅텅 비었다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작업장으로 만들었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이유가 가짜 양주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어머님을 요양원으로 보내고 집까지 넘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고요.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었어요. 보며 기가 막혔다. 어머님은 걱정되어 살게 될 것 같지가 않았는데 어머님을 모시겠다는 것은 핑계였고 가짜 양주를 만들기 위한 작업실이 필요했던 것, 그래서 어머님은 완전히 방치되어 있었고 집안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계속 어지러워하셨다. 집안에서 하루 종일 술 냄새가 나면서 밥도 주지 않으니 엄마가 잘 걷고 있던데 이젠 못 걷고 계시다. 엄마는 무슨 죄인가? 잘 지내던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했는데 엄마에게 밥도 주지 않았던 건 요양원 보내려고 일부러 한 것일지도 몰라. 남편은 아주 분노하며 일부러 망친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 망칠 수도 있으니